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 도대체 언제 통과가 되는 것이냐 답답해들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상설특검법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 문제 좀 깊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뉴스공장을 마치고 번개처럼 날아오신. 죄송합니다. 원래 7시 반인 인터뷰였는데 뭐 늘어져가지고 늘어지셨어요? 7시 반인데 그렇게 뭐 늦게 시작.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장장 마음이라서 저희는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시청자분들께서 방금 뉴스공장 듣고 있다가 오신 분들은 이거 제 방송이다. 진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거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뉴스공장에서 못다한 얘기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좀 짧게 인터뷰하고 오셨는데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거는 법안 개정안이 아니다. 규칙 개정이다. 맞습니다. 국회 규칙을 바꾸는 거여서 맞습니다. 이것은 그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여당에서는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 위반 법률 위반이에요. 네. 법률을 아예 손을 안 대는데. 네. 그러니까 국회 규칙만 바꿔서 지금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전체 7인을 어떻게 야당 4명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19대 때. 다만 활용은 딱 한 번 됐어요. 세월호.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로 가동되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은 이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뽑힐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이제 후보를 추천하는데 7명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단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한변협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4명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현재 국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방법을 국회에서 만든 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4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국회가. 규칙에 따라. 근데 그 국회 규칙을 보면은 현재 규칙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이 2명 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규칙은. 그러니까 교섭단체 뭐 그렇죠. 여야 둘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법무부 차관 당연히 정부 편일 테고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원이긴 하지만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대한변협 회장은 그동안 보면은 그렇게 독립적인 모습을 못 보여왔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머지 2명도 4명 중에 2명도 여당이 추천하면 사실상 5대2 아니냐. 그렇죠.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법은 그냥 두고 규칙을 좀 바꿔서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좀 더 독립성이 높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주면 최소 4대 3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먼저 저희가 지금 발의를 해놨고 어제 이제 수사 대상을 특정한 특검 요구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마 운영위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특검 요구안을 의결하게 되면은 그 7명의 구성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중립적 수사와 독립적 수사가 가능한 사람은 추천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궁금한 것은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 도대체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진도가 1도 못 나간다. 이런 답답함들이 있는 건데 요 스케줄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요거는 일단 아셔야 될 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렇죠. 어제 제출했던 수사 대상이 삼부 토건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하고 그다음에 인천 세관 마약 수사를 덮으려고 했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위증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 세 가지. 요구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은
여전히 독립된 개별 특검법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하고 네. 요거는 요 내용은 요 상설 특검법 절차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 약간 좀 이게 그 수사 기간이 60일? 로 한정이 돼 있고 대통령이 허락할 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장 90일까지 가능한 상설 특검법인데 뭐 30일은 어렵다고 보고 6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사건들을 좀 집약적으로 그렇죠. 모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 좀 작은 거. 네. 곁가지처럼 보이는 거, 네. 작은 거를 모아서 해놓은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규칙을 이번 기회에 바꿔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상설특검법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혜병 특검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한 김건희 본류 특검, 그거는 개별 특검법으로 시도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술렁하고 막 그렇죠. 진짜 막 불꽃이 튑니다 지금 보면 서로 협박하고 서로 폭로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도해보고 근데 혹시나 또 안 되면 요번 기회에 만들어 놨잖아요. 규칙을 개정해서 그러면 이제 또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삼부토건 이슈는 단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기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그렇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씨나 그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옆에서 들여다보는 최혜병 외압 사건 또는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그 BP 패밀리 이런 것들 옆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뭐 저도 최근에 단독 꼭지 하나를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 실제로 멋쟁해병 단톡방에 관계했던 한 일인이 삼부토건 주식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주요 관계자 진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알고 계시죠? 아니 뭐 저는 뭐 못 들었어요? 바람만 바람?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삼부토건, 인천세관, 위증 사건 요 세 가지로 집약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아마 BP 패밀리의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이 특검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삼부토건에서 도이치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규칙을 바꿔놓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주제의 상설특검 활용에 길을 열어놓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삼부토건인데 실제로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일단 들여다봐야겠죠.